중국 경제를 고속으로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이 폭망했죠, 이제. 그죠? 예, 연쇄적으로 그래서 금융권 부채 위기, 지방정부 부채 위기, 그리고 그림자 부채 위기에 이어서 가계도 부채 위기로 중국의 중산층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진핑은 3대 전략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듯 했습니다. 예, 찾는 듯 했죠? 그런데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왔던 핵심 엔진으로 주목받았던 시진핑의 3대 전략 산업인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다가 갑자기 질주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를 주도한 것은 시진핑인데 그렇다 보니 책임질 사람도 없죠. 결국 중국의 배터리 산업은 왜 폭삭 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3대 전략 산업 폭망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편으로 태양광 산업, 전기차 산업에 이어서 배터리 산업의 폭망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가 보조금을 동력 삼아 추진된 비약적인 양적 팽창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독점이라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가혹한 제살 깎아먹기 식의 출혈 경쟁과 심각한 과잉 공급이라는 구조적 결함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뭐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중국 신에너지 산업은 단순히 경기 순환적 침체를 넘어서서 국가 주도의 강제적인 구조조정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수익성이 악화됐고요. 게다가 저가로 밀어붙이니까 서구권이 이제 열받았죠. 그래서 무역장벽 강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중공 당국은 한계 기업을 정리하고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소위 전략적 피벗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산업이 보조금에 의존하다가 심각한 공급 과잉과 수익성 붕괴에 도달한 근본적인 배경은 그동안 사실 수출 부가세 환급이 9에서 13%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지방정부가 연계된 금융을 수출 보조금으로 이렇게 퍼붓다 보니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한 15% 이상 저가로 최소 15% 이상 저가로 막 팔려나가다 보니 다른 세계 기업들이 낮아빠질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보조금 없이 자생이 불가능한 영세 한계 공장들이 우후죽순 난립을 했다가 결국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폭증한 배터리 생산 능력이 실제 글로벌 설치 수요 수준을 너무 넘어간 거죠. 예. 배터리를 그 수요에 따라만 생산할 게 아니라 그냥 마구 그냥 찍어낸 겁니다. 이 배터리 제조 마진이 그렇다 보니 붕괴됐고 업계 전체는 적자가 뭐 난리가 났죠. 예.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당연히 무역 장벽 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배터리 업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미국의 규정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인상이라든지 유럽의 탄소 규제 및 우회 수출 방지 뭐 이런 조치들이 결국 중국산 배터리 악기를 정밀 차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막히다 보니 이제는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산해봤자 안 팔리니까. 게다가 장벽에 막힌 이런 그 중국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런 그 서구의 제재가 다소 약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동남아 시장 아니면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으로 급하게 설비를 재배치한다거나 우회 활로를 개척 중이지만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과연 구매력이라든지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될까요?
중국 정부가 단행한 배터리 부가세 수출 환급 폐지 제도의 실제 일정은 4월 1일부터 1단계 감축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 관련 22개 핵심 품목에 대해서 그동안 가격 보조금 역할을 해왔던 부가세 수출 환급률을 기존 9%에서 6%로 감축 발표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는 2027년 1월부터는 완전히 사형 선고입니다. 100% 전면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도기를 거쳐서 내년부터 수출할 때는 모든 환급 세제 혜택을 아예 안 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 배터리 산업은 이제 거의 종말에 달할 정도로, 즉 경쟁력 있는 것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겠죠. 1단계 환급률 축소 조치가 결국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수익성에 또 역시 즉각적인 손실을 줄 수밖에 없죠. 그죠? 1단계 환급률 축소가 9에서 6%로 3% 떨어지게 되니까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당연히 즉각적인 손실을 입고 이거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가 바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뭐 제조 마진율이 얼마나 또 더 떨어질지 이거는 각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3% 손실 타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벌써부터 연쇄적인 파산 및 가동 중단의 국면에 이미 빠져 있었던 거죠. 시진핑이 세제 특혜를 취소하고 배터리 보조금에 종언을 한 진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예. 미국과 유럽이 제기하는 불공정 보조금 수급으로 인한 과잉 밀어내기 논란에 스스로 이제는 세제 혜택을 걷어냄으로써 즉 항복한 거죠. 자국의 핵심 공장인 이런 BYD라든지 이런 쪽에 불공정 보조금이 직격 제재에 직접적인 타격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서방국들하고의 최악의 파국을 피해 보려는 방어적인 통상 계획이죠. 즉 꼼수입니다. 예. 중국 정부가 국고를 털어서 해외 완성차 업체에 간접 보조금을 주는 불합리한 세금 누수 구조를 정상화시키고 시장 질서를 자생이 가능한 중소기업들 다 떨어내버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려는 일종의 특단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가세 환급 전후로 나타난 중국 배터리 시장의 왜곡 현상이나 향후의 중장기 글로벌 판도에 대한 전망을 보면 4월 환급 축소 발표 전에 최대한 이익을 보려던 중소 제조사들이 1분기에 미친 듯이 밀어내기 수출을 해버렸죠. 이로 인해서 리튬이나 양극재 소재 수요가 일시 폭발해서 리튬 가격이 급증하는 등의 일시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얘네들 때문에 뭔가 하여튼 다 문제가 된다니까. 그리고 밀어내기 재고가 소진되는 2026년 2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중국산 공급 감소가 어쨌든 가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7년 1월부터 전면 폐지되면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중국의 초저가 덤핑은 이제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고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나 이미 견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드디어 봄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진핑이 3대 전략 산업으로 밀던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몰락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한국의 반사이익이 어떤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시 자동 구독 취소, 자동 알림 취소가 발생하고 있고요. 구독 동지님들께서는 구독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김상순 TV와 함께 OKTV도 같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차이나 리포트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